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보는 웹페이지 있잖아요. 그 뒤에는 어떤 마법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그러니까 정적인 HTML 문서에 생명을 불어넣는 문서 객체 모델, 바로 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처음 HTML 배울 때 만들었던 페이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목 있고, 문단 있고, 이미지 있고, 딱 정해진 자리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른다고 창이 뿅 뜨거나 스크롤한다고 새 내용이 막 나타나거나 이런 움직임 같은 건 전혀 없죠. 이 멈춰있는 설계도를 대체 어떻게 살아 숨쉬는 페이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맞아요. HTML 파일은 딱 웹페이지의 뼈대를 잡아주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브라우저가 이 설계도를 딱 한 번 읽어서 화면에 그려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HTML 스스로는 내용을 바꾸거나 스타일을 바꾸거나 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또 달라요. 얘는 객체나 배열, 숫자 같은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다루는데 정작 HTML에 있는 H1이나 P 같은 태그가 뭔지는 직접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뭐랄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연결해줄 일종의 통역사가 꼭 필요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통역사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문서 객체 모델 DOM입니다. 이 DOM이 정말 우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자, 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딱 받으면요. 이걸 그냥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하는데요. 바로 HTML의 모든 태그 하나하나를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객체 형태로 싹 바꿔서 메모리에 올려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돔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그 변환 과정인데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보세요. 왼쪽에 있는 간단한 H1 태그가 오른쪽처럼 생긴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신했어요. 태그 이름은 태그 네임이라는 속성에, 아이디는 아이디 속성에,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는 텍스트 콘텐츠 속성에 쏙 들어갔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 객체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된 거예요. 속성 값을 읽을 수도 바꿀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돔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HTML 문서를 자바스크립트가 다룰 수 있는 객체들의 트리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이 트리에 접근해서 페이지를 막 동쪽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규칙이자 약속, 그걸 우리가 API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방금 트리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이 DOM 트리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HTML 코드가 하나 있어요. 바디 태그 안에 H1 태그랑 P 태그가 하나씩 들어있네요. 자, 이 코드가 브라우저 아래서 어떻게 트리 모양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렇게요. HTML 문서가 하나의 트리 구조로 만들어졌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다큐먼트 객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로 태그들이 부모, 자식 관계를 맺으면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디가 H1과 P의 부모 노드가 되는 거고 H1과 P는 서로 형제 노드가 되는 거죠. 이 트리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바로 노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노드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HTML 태그 자체를 가리키는 요소 노드. 둘째, 아이디는 타이틀처럼 태그에 붙어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 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돔 트리처럼 태그 안에 있는 실제 글자, 이걸 텍스트 노드라고 합니다. 돔을 조작한다는 건 결국 이 세 가지 종류의 노드들을 찾아서 바꾸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 돔 트리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떻게 멈춰있던 페이지에 생명을 불어넣었는지 직접 한번 보자고요. 돔 조작의 첫걸음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일단 뭘 하려면 대상을 찾아야 하잖아요. 이 거대한 트리 구조 안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노드를 정확히 콕 집어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다큐먼트 객체에서 getElementById라는 걸 써서 고유한 아이디를 가진 요소를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방금 본 getElementById를 써서 아이디가 타이틀인 H1 요소를 딱 잡아서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그 타이틀 객체에
텍스트 컨텐츠라는 속성 값을 헬로 돔이라는 새 글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거죠. 화면에 있던 제목이 돔트리에서 Hello, 돔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HTML 파일을 직접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메모리에 있는 돔 객체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브라우저가 이걸 알아채고 화면을 새로 그려준 거죠. 이게 바로 동적인 웹의 원리입니다. 글자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타이틀 객체에 있는 스타일 속성으로 들어가서 컬러 값을 블루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건 자바스크립트로 태그에 직접 스타일을 입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글자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돔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페이지의 내용, 구조, 그리고 스타일까지 사실상 웹페이지의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돔을 이해한다는 게 우리 개발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웹페이지의 요소를 새로 만들고, 크리에이트, 뭐가 있는지 읽고, 리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심지어 아예 없애버릴 딜리트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CRUD가 다 가능해지는 거죠. CSS 스타일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건 물론이고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누르는 것에 반응해서 뭔가를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예 HTML에 없던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서 페이지에 떡하니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결국 이 디옴이라는 건요, 그냥 기술 용어 하나가 아니에요. 멈춰있던 종이 문서 같던 웹페이지를 사용자와 소통하고 반응하는 살아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화시키는 바로 그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모양이 바뀌는 차트, 할 일을 추가하고 지울 수 있는 투두 리스트, 아니면 스크롤을 내리면 계속해서 새로운 글이 나오는 소셜미디어 피드까지 이 모든 멋진 기능들의 시작점이 바로 이 DOM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제 DOM의 힘을 알게 된 여러분은 어떤 동적인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